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120년 전의 현상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1900년 뉴욕 거리는 마차가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좌측은 1900년 뉴욕 5번가이고 우측 사진은 1913년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 자동차가 거의 한 대도 없을 정도로 마차가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우측 사진에는 마차가 한 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자동차가 다 채우고 있죠. 자동차가 마차를 몰아내는데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그 당시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였죠. 100년 전 마차를 몰아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현재는 전기차에 의해 몇 년 내에 도로에서 다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120년 전의 현상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마차를 몰아낸 자동차 이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5G 등 이런 기술들과 함께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이폰을 필두로 한 모바일은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때는 SNS가 함께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이 모바일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왔죠. 이제 컴퓨터가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폰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놨는데요. 자동차는 수천만원 하는 엄청나게 비싼 제품이죠. 한 번 사면 10년 이상을 쓸 수 있고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삶을 더 많이 바꿔놓을 것입니다. 개인 소유물로 치면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죠. 100년 만에 찾아온 자동차 쪽의 큰 변혁이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적 변혁을 테슬라라는 회사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다 만들고 있는데 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테슬라가 많은 혁신을 통해서 파괴적 혁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의 혁신, 옥타밸브와 히트펌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테슬라의 또 다른 혁신, 탄화규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탄화규소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규소와 탄소가 만나서 탄화규소가 된 겁니다. 원소 기호로는 SiC로 표시를 하는데 탄소와 규소는 원래 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탄화규소는 존재하지 않고 엄청난 열을 가해서 강제로 이 둘을 결합시켜야만 탄화규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탄화규소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강력하고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고 주기율표에서는 14번이고 SI로 표기를 하죠. 규소는 청회색 광택의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는 재질인데요. 반응성은 비교적 없지만 산소와 화합물을 형성하기 쉬워서 순수한 형태로 이 원소는 발견하기 어려워서 182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순수한 형태로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금속과 중금속 중에서는 붕소 다음으로 높은 원소인데요. 우주에서 질량비로 8번째 풍부한 원소이지만 순수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모래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산화규소나 규산염 형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각에서 질량비를 28%를 차지하면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사실상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물질이 바로 이 규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규소, 즉 실리콘은 반도체 만드는 데 주로 쓰이고 있죠. 또 태양전지나 전자 부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인데요. 이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가 혁신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물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래를 여는 핵심 물질이 테슬라에 도입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탄화규소, 즉 실리콘 카바이드가 혁신인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정도가 다이아몬드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이고 온도도 1500도 이상 고온에도 잘 견딥니다. 사실상 다이아몬드 정도의 단단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온에서 잘 견디고 이 두 가지만 봐도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 전도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연료봉의 피복제와 항공기, 우주선 엔진, 고온의 건축
구조재 등에 널리 활용 중이죠. 탄화교소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탄화교소는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군요. 1824년에 존스 제이콥 버젤리우스가 규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물질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산은 2001년 정도 되어서야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는 진공관이 쓰였죠. 그 후 트랜지스트라는 게 나왔는데 초기에 나온 트랜지스트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어서 전기를 많이 소모를 했고 그러다 보니 특정 산업용 정도로만 쓰였다고 합니다. 이걸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꾼 분이 있는데요. 고 강대원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모스펫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아직까지도 반도체 만드는 기본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 강대원 박사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벨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틴 아탈라 박사와 함께 전기를 적게 쓰는 방식의 모스펫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기를 적게 소모하고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어서 이후 실리콘 반도체가 소형 가전제품 등에 많이 쓰이게 된 거죠. 반도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데요. 후세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후에 실리콘을 쓰는 반도체가 엄청난 발전을 해오면서 실리콘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효율이 높은 물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에 쓸 물질을 찾고 있었는데요. 실리콘을 대신할 차세대 반도체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탄화규소, 즉 실리콘 카바이드인 것입니다. 탄화규소는 기존 실리콘에 비해 더 단단하고 열을 잘 견디고 훨씬 가볍습니다. 여기 비교표가 있는데요. 주황색이 탄화규소이고 파란색이 실리콘입니다. 막대 그래프만 봐도 탄화규소가 얼마나 좋은 물질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탄화규소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대량 생산이 어렵고 가격도 비쌉니다. 이걸 대량 생산해내면 떼돈을 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은 귀하고 비싼 물질이라 아무데나 막 쓰지는 못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일부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T 컨슈머에서는 PFC 파워 서플라이에 쓰이고 가전제품이나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컨버터, 인버터에 쓰이고 UPS에 쓰이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DC-AC 인버터나 DC-DC 컨버터에 쓰이고 있고 결국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는 전력망, 기차, 모터 컨트롤, UPS, 풍력 발전기 등에 쓰이고 있네요. 결국에는 인버터에 쓰이고 있고 인버터가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 분야 모두 인버터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도 탄화규소를 도입해서 전기차의 혁신을 이루었는데요. 테슬라 인버터에 탄화규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에는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가 일체화된 EXL이라는 전동 구동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2012년 모델 S를 출시할 때 이미 EX를 썼습니다. 이번 모델 3에는 2세대 EXL이 들어갔는데 무게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기존 모델 S의 인버터 무게는 24.9kg이었는데 이번에 모델 3에 넣은 인버터는 무게가 3.9kg 밖에 안 됩니다. 무게를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가볍게 줄인 건데요. 이게 엄청난 혁신인 것입니다. 인버터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것은 한번 충전으로 차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죠.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탄화규소를 더 많이 쓰면 되겠네요. 무게만 가볍게 한 것이 아니고 부피도 절반 정도로 줄였고 효율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파워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이 적은 탄화규소를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10만 대 이상 생산하는 차량에 탄화규소를 넣은 것은 테슬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S에는 실리콘 IGBT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모델 3에는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쌍방을 탄화규소로 한 풀 SiC, 풀 탄화규소 모듈로 변경한 것입니다. 인버터에 탑재한 파워 반도체의 수도 모델 S에서는 96개였는데 모델 3에서는 20개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테슬라의 탄화규소 파워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ST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네요. 인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장치인데 전기차의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강력하고 효율 높은 모터는 강력한 인버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델파이라는 업체는 800V 탄화규소 인버터를 대량 생산해서
충전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탄화교소 반도체 업체로는 크리라는 업체가 유명하고요. 이것은 전기차의 원리인데요. 인버터와 컨버터가 모터를 돌리거나 다른 데 전기를 쓰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벤츠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차세대 e드라이버 유닛 자료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SiC 인버터라고 여기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탄화교소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웨이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부 결함도 많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가격도 비싸고요. 탄화교소 파워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피니언, ST마이크로, 미국의 크리 등이 주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T, 예스파워테크닉스, KEC, IQ랩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재가 바뀌면 큰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고 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테슬라 사고 나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차에 비해서 캐빈 부분이 멀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산 차들은 사소한 충돌이나 추돌에도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는 앞이나 뒤는 사라져 버려도 캐빈, 즉 사람이 들어가는 그 실내 부분,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핫스태핑이라는 초고장력 강판 프레임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 핫스태핑 초고장력 강판 프레임은 우리나라 업체 MS 오토텍이 납품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부분이 초고장력 강판인데요. 전면은 물론 측면에 충격을 받더라도 캐빈 부분이 잘 박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차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소재 선택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화교소가 차체에 쓰이면 얼마나 튼튼하고 가벼워질까요? 또 얼마나 멀리 주행할 수 있을까요? 죽을 사람이 사는 마법. 어떤 소재를 쓰느냐와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